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활기차고 기분 좋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아주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깜찍이 귀염둥이 남정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겠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었어요, 아침에. 정미 씨 어머님이 네. 오늘 김밥을 싸주셔서 예. 맛있게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상했지요? 봄철. 전 이제, 하나도 안 먹었고요. 그렇죠. 어머니가 김밥을 울산에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아이스 박스도 아니었고요. 예. 그래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네. 뭐 배 아프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뭐, 다들 뭐 축복이고 저 혼자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네. 네, 바람 엄청 많이 부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아, 건강관리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여성취업 내비게이션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요. 도복 입고 오셨네요. 아니, 유도복. 네. 반증이 따셨나요? 화면에서 보니까 상반신만 나와서 제가 예전에 검도복 예, 입었던 후샷으로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쁜데 상반신만 보니까 진짜 도복 같네요. 네, 오늘 오면서 패션 최고다 이러고 왔는데 네. 화면에서 보니까 좀 그렇네요. 오늘 서서 방송하시겠어요, 혹시? 네. 그럴까요? 누가 보면 무슨 그 도에 뭐 백이민족 이런 거 그래요. 홍보하러 오신 아니 저는 네. 다른 거 걱정되는 건 아닌데 방송 중에 기합 넣으실까 봐. 막 이러고. 격파하시는 거 아니죠? 어쨌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요. 네네. 의상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가서 매콤한 음식 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혹시 튀면. 네, 오늘 먼지가 좀 많이 날리는 것 맞아요. 같은데 집에 갈 때는 아마 까만색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멋쟁이네요. 와. 좋습니다. 네, 또 한 분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정밀한 취업 컨설턴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정밀한 컨설턴트는 5월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4월인데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해야겠죠. 네,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 네, 날이 잡혔으니 해야겠죠. 맞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5월의 신부. 5월의 신부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월에 신부 치고 지금 몸이 준비가 안 되고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요. 아이고. 네. 그 전통 원리에 하시는 거.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전통 그렇죠. 원래를 하면 굉장히 선호할 몸인데 네네. 제가 그냥 평생에 한 번이라고 드레스만 너무 고집하다가 뭐 아니에요. 이렇게 드레스도 사랑스러우신데. 이제 방식은 많아요. 그럼요. 네, 방식이 베일을 많으니까. 두껍게 하려고요. 네? 팔뚝을 가릴 수 있게 베일을 두껍게 해서 어찌되었던 5월의 신부답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알아볼 직업이요. 금연 도우미예요. 어허.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이 금연 도우미인데요. 요즘에 그 금연으로 인해서 담배값 인상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네네. 그로 인해서 금연가들이 다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연가들이 금연을. 애연가들이. 그래서 도내 보건소에서는 벌써부터 금연에 동참하는 애연가들이 상담하고 방문을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네네. 경기도에 따르면 25일 지난 통계에 따르면 19,200명이 금연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그보다 좀 2배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 도우미들이 조금 더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금연을 하고자 한다면 금연 도우미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이제 또 담배값도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금연 도우미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금연 도우미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래요, 옆에서 그래요. 담배 같이 펴서 없애주는 건가요? 뭐 하는 거죠? 금연 도우미? 그러면 너무 큰일이 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제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연은 사실 그 관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금연 도우미 중에서도 금연 상담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청소년. 청소년 심지어 흡연? 이제 네. 초등학생 아동 흡연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흡연을 시작하고 이제 중독되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찍 담배를 접하게 되면 니코틴 때문에 이제 폐나 다른 이제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아서 성장 저해도 올 수 있다고 해요. 뭐 성인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제 금연을 위해서 담배값에 이제 폐암 말기 그렇죠, 환자의 그렇죠. 폐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넣기도 하는데 네. 뭐 뇌졸중이나 각종 암에도 노출이 될 수 있어서 흡연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혼자서 하기에는 무작정 오늘부터 금연
담배 뭐 가지고 계시던 거 다 버린다고 해서 즉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또 사요. 돈 아깝고 담배 버리고 또 섣불리 하셨다가 오히려 본인의 의지박약을 탓하시면서 아예 그래요. 금연을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제가 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담배값에 담배가 한 값치가 딱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이 담배를 딱 피는 순간 담배 금연에 들어갈 겁니다. 두 달째 마지막이에요. 두 달째 갖고 다녀요. 새 거를 피고 계속 담아서 피고 하나만 주시고 나 이거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줄래요? 하나만 두 달째 피고 있어요. 그래, 아니 얼마 전에도 기훈 씨가 네네네. 금연하시겠다 굉장히 노력을 조금 하셨어요. 그죠? 네네네. 어떻게 됐죠? 뭐 노력은 끝까지 계속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 이 중독센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예. 주셨는데 금연은 계속 평생을 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흡연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 흡연 도우미까지 나오는지 그러니까 금연 도우미. 흡연 도우미요. 금연 도우미 같이 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금연 도우미까지 이렇게 이런 신종 직업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 인구가 남자들은 전 세계에서 47%, 여자들은 12% 정도가 달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매년 400만 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2020년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12% 이상이 흡연을 하게 돼서 연애에 1,0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전망에 따르면 이렇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 발병되는 질병들이나 뭐 흡연 관련한 질병들이 에이즈나 뭐 결핵이나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자살하거나 교통사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합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그게 더 충격적인 거죠.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남성들의 흡연율이 47.2%예요. 15세 이상. 예, 거의 절반에 가까웠네요. 네, 68.2% 정도가 되는데 외국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독일 등의 경우에는 28.1%부터 한 35.8% 정도가 되는데 타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남성 흡연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 흡연율 같은 경우에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6.7%로 좀 아직까지는 일본 같은 경우 14.8%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다 보이시겠지만 청소년들이나 뭐 여성들의 흡연이 더 많아졌다라는 걸 느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예상하기로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흡연 인구도 우리나라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데요. 68.2%. 근데 요즘은 사실 남성분들 이렇게 보면은 금연이 대세예요. 말이라도 이제 금연하고 또 식당에서 담배나 이런 흡연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확실히 좀 덜 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담배 필 수 있는 그런 집을 또 찾아다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보건소에 흡연을 하려고 몇 번을 찾아갔어요. 금연하시려고요? 자꾸 흡연한다고 그러네요. 네. 어렵죠. 맞아요. 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금연을 하려고 보건소에 계속 갔는데 네. 가서 흡연만 하고 와요. 참 씁쓸합니다. 과연 내가 금연할 수 있을까요? 막 그래요. 이러면서. 기훈 씨가 직접 느끼고 있지만 다들 흡연자들이 이렇게 담배를 그래요, 끊는 그래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금연 도우미가 필요한 걸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그래요. 되는지 어떤 좀 일을 해주나요? 알려주시죠. 우선적으로는 이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치료와 약물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시고요. 또 이제 흡연 예방이나 금연 관련해서 교육, 캠페인 등을 다양하게 벌이게 되시는데요. 그 금연 규제 시설에서 순찰 지도 활동도 하시고 금연 가두 캠페인 실시, 뭐 담배꽁초 수거나 피켓 홍보도 하시고 그 금연 홍보 활동, 또 보건소 사업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군요. 이 제가 보건소에서 이제 금연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금연 도우미신가 봐요. 전화를 주세요. 오늘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드세요. 뭘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래요.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과연 담배를 피는 이 끼경가들 있잖아요. 흡연가들. 도대체 왜 담배를 피는 걸까요? 뭐 아시면서 여쭤볼게요. 물어보세요. 예? 아시면서. 나 지금 속상하네. 솔직히 말해서요. 저 같은 경우 모든 분이면 다르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어린 때 학창 시절에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 뭐 다 알 수 있어요. 다 담배 왜 태우시는지.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네.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처음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배운 사람도 네. 굉장히 다 많고요. 피니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피게 되고요. 그리고
대화를 서로 하기 위해서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시간 따라 나가서 따라 나가서 이제 다 담배 하나 태우고 얘기하시죠 하고 담배를 태우는데 직장 안에 그런 게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선희 씨는 있고. 어떻게 담배를 배우게 아니 이렇게 어떨 때 필 것 같으세요? 선희 씨한테는 네. 선희 씨는 안 태우시니까 담배를 그런 건 뭐 물어보고 싶지 않고 예. 선희 씨는 어떻게 끊으셨어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금연 도우미 협찬을 아, 받으셨나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선희 씨. 선희 씨 방송 전에 이렇게 꼭 담배 한 개 피 여기 뒤에 꽂고 들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오해고요. 아무튼 기훈 네. 씨가 이야기해 준 게 아마 거의 다가 아닐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요. 호기심이 정말 이유가. 무서워. 특히 우리 예. 청소년 흡연은요. 맞아요. 정말 100% 다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필까요? 라고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5위가요. 9%를 차지했어요. 부모님 흡연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부모님 흡연의 영향.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예,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배우고 또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셨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 끊으셨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제 몸에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이걸. 그렇죠. 그렇죠. 같이 살기 때문에 모를 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야, 남정은 완전 까졌어. 막 이러면서 이 냄새를 맡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무릎이 좀 까졌나요? 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는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 게 네. 어릴 적에 시내버스에서 담배도 폈었어요. 그리고 고속버스 같은 데 보면 재떨이가 이렇게 앞 의자 뒤에 있어서 앞에 이렇게 차에 그렇죠.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 안에서도 폈나 굉장히 봐요.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요 큰일 날 일이죠, 사실. 지금은 걸어가면서 담배 피워도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렇죠. 욕하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부모님의 영향 분명히 있는 것 기훈 씨 같고요. 끊어야겠네요. 왜요? 혹시 아들 낳으시면 어떡해요? 아들 왜요?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부모의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담배는 진짜로 좀 끊고 네.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금연을 꼭 시작할 겁니다. 성공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앙케이트를 잠깐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 일단 끊으셔야 될 것 같고요. 흡연을 하는 이유를 금연운동협의회에서 봤습니다. 4위는요. 멋있어 보여서 15%. 맞아요. 와, 100명 중에 예전에 15명은 막 간지 내려고 네. 핀다는 거지. 어떡해요, 이거. 간질이요? 그럼 병 쪽 이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호기심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저 최민수 씨 때문에 네. 진짜 그래서 이제 대학 학창 시절에 대학 때 계속 폈던 것 같아요. 홍콩 영화 멋있지요. 이런 거 봐도 참 멋있는 맞아, 배우들. 걔네들은 멋있죠. 물고 되게 두 방 잘 쏘잖아요. 멋있죠. 맞아요. 아우 저희 성량을 지금 한 6각 이상을 제가 씹어 먹은 것 같아요. 주인발 씨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TV에서 이제 흡연하는 그렇죠, 장면을 맞아요. 모자이크로 해서 처리하는 거의 없죠. 맞아요. 나오기도 하죠.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보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렇죠. 가릴수록 더 상상하게 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참 그쵸? 그래요. 우연이네요. 몇 멋있어 퍼센트죠 보여서. 이게? 예, 15%요. 15%. 다음은요? 예. 3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21%. 기훈 씨 말이 맞네요.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담배를 태우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더 많은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는데 끊어야지 생각하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연기와 함께 나의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요. 할 말 없습니다. 뭐 저는. 네. 네네. 자, 왜 흡연을 할까요? 2위입니다.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26%나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남자 직장 하시는 분들이 아마 크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우리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하지 뭐 속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담배 피면서 얘기가 사담이 오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시는군요. 네. 흡연을 하는 이유 1위입니다. 네. 단순한 호기심으로 29%. 이거 기훈 씨가 이야기한 거 야. 맞았어요. 와. 저도 공감을 좀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흡연을 해봤는데요. 어머.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모님이- 2학년이요? 네. 어. 그 아버지께서 담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아, 애용하셨는데 네. 그 담배를 너무 좀 달콤하게 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좋아서 하나 그래서 앞에 있는 공원에 친구들하고 아버지 담배갑을 들고 가서 입에다 하나씩 물려주고 저는 이제 10개를 물고 폈어요. 좋은 거니까. 달달하니까. 네, 한 3초 정도 기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뒤로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쭉 계속 지금 흡연하고 네. 있어요. 아이, 큰일
큰일 났다. 와. 정말 호기심이 무서운 네, 겁니다. 네, 그렇군요. 29%를 차지했네요. 그래요. 네, 이게 네. 제일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금연도우미가 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주말 알라 같은 분들이 이제 가족 건강 많이 이제 신경 쓰시잖아요. 금연도우미 하시면서 또 남편분의 금연도 도와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금연 도우미 중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긴 한데 운동이라든지 금연 어플 그리고 금연 보조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긴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그 주부님들, 와이프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옆에서 지지하고 의지를 해주시면 가장 좀 힘이 된다고 하고요. 또 금연이 한 번에 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인내와 의지가 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몸에 안 좋은 거 왜 피웠어? 왜 피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닥달하기만 했을 텐데 금연 도우미 교육이나 뭐 지식들을 좀 쌓으시면서 금연으로 인해서 가족 일원에게 올 수 있는 폐해라든지 아니면 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끔 도와줘서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좀 구성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줌바렐라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금연도우미의 자격 조건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흡연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지. 왜냐면요, 담배를 소지지 담배 한 번도 안 태워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예. 뭐 담배 왜 펴요? 뭐 끊어요? 뭐 이러면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알아? 뭐 이런 느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해보지 뭐 이런 느낌. 않았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흡연자가 이제 금연을 하는 분들이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억지인가요, 제가? 뭐 흡연의 유무가 금연 도우미의 자격 조건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흡연을 하셨다가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더 많이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실 텐데 그래요? 우선은 그런 것보다는 자격 조건이 있으셔야 되고요. 네, 간호학이나 보건교육학, 보건학 또는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거나 네. 이제 기존에 이제 금연 상담가 활동 경력이 있으시거나요. 시군구 관련해서 이제 보건 업무를 담당하신 적이 있으시고 공무원 채용에 이제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 우선은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 자격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금연 도우미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맞아요. 준비를 좀 비전 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이수하시던지 예, 교육이 좀 필요하군요. 네네, 예. 좋습니다. 비전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이게 공공복지라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간호학이나 복지 관련한 심리학 관련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취업하시기에는 용이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그 자격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그 금연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지도사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은 사적으로 사설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또 받으시면 기업에나 아니면 또 병원 쪽에 이렇게 입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설 교육적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굳이 이제 그쪽에 전공 교육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사설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연 도우미를 꿈꾸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뭐 사이트나 교육 그래요. 기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 한국사회복지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이제 금연 도우미나 지도사 양성 과정을 평일하고 주말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여기서는 국비 지원으로 무료 수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일정을 체크하셔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요. 수강료는 상담사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 과정이 각각 30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셔서 이제 무료 지원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뭐 30만에서 6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게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발품 손품 파시면은 그렇죠.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자격 조건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취업은 어느 곳으로? 아까 보건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만이 꼭 취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가요? 유일한 곳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80% 이상이 보건소로 취업을 하세요. 그래서 기존 자격증이나 뭐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취업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외에 비전공자분들은 사설 교육을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국립암센터 그리고 한국금연 뭐 이렇게 연구센터라든지 금연 도우미 관련한 곳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 뜬금없이 아버지 말을 딱 끝내셔갖고.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회사 안에서도 이거 침 맞아서 오시던데 네네.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기업에서 네. 개인들의 금연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나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방들, 경기도 이외의 지방들에서는 대부분 금연 지도사라든지 금연 상담사 도우미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금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상이라든지 해외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네네. 공장에서 좀 노동이 힘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시던 분들도 금연에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제일 크게 바뀐 것도 군대죠. 군대에서 담배가 지급이 나왔었어요. 네. 저희 때. 그러다가 이제 금연을 하는 장병들에게는 휴가가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담배값을 월급으로 또 주고, 뭐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많은 장병들이 금연을 했죠. 휴가 나오는 애들 보면 야, 군디스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지급이 나왔었군요. 네, 요즘은 이 군인들이 담배를 잘 안 갖고 다니죠. 그래서 많은 우리 장병들이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일단 금연 도우미 제가 자격증도 따고 뭐 사설기관에서 해가지고 뭐 자격증을 얻고 취직을 했다. 그럼 업무 시간하고 좀 돈 받는 거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급여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수익 네. 알고 싶은데요. 네. 네.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공무원급으로 복지가 똑같이 혜택이 들어가시고요. 단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세요. 그래서 네. 재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근무 시간은 똑같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급여는 평균 150만 원 정도가 되시니까요. 생활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만약에 사설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기업이나 뭐 국립암센터 등의 다른 곳에 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한 130만 원 정도로 급여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계약직.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직업이 좀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이제 많이들 대두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이 계약직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고는 계시는데 그 상담사 한 명당 약 800만 원 정도의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 쪽에 많이 넘기는 편이고요. 이제 성남하고 안산의 경우는 일부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채용을 하신 경우도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직장에 요즘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직장 말고 직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전망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금연 도우미 앞으로의 직업적 전망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19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로 13년간 꾸준히 지금 금연 참여자들도 활발히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이런 금연 지도사라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개인의 금연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성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그 금연 예방 교육들이 활발히 시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성인들 중에서도 노인 또는 30세 이상의 남성들, 가정을 책임져야 될 분들한테도 교육이 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랑은 좀 반대 의견이네요. 저는 앞으로 전망은 금연 도우미 전망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다 금연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금연 도우미 분들께서 도와주시니까 다 금연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면 그 2침 맞는데 한 방에 2만 원인가 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이 이틀 달고 있는 거. 금연을 예. 할 수 있는 용도의 장비들은요. 침 있고요. 엄청 귀에 비싸요. 맞는 침 많죠. 있고요. 보조 기구들. 그렇죠. 껌 있고. 전자담배. 전자담배. 맞아. 패치 있고. 다 흡연자들 같아요. 잘하시네요. 금연초 막 엄청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약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손내 지압하는 방법도 맞아요.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 위하여 끝으로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족 내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가족 일원이 모두 마음적인 또 심적인 물질적인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 가정부터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금연 도우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네. 네네. 정미락 컨설턴트도 네, 금연도 하나의 중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업으로 하시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신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시면 더 보람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이 도전해보면 참 좋을 만한 직업, 금연 도우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